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기현, 김모 씨가 편지를 써요. 이종호한테 편지를 쓰는데, 야, 김건희만 왜 쏙 빼냐고 같이 주가 조작해놓고, 이제 잡힌 사람들 다 구속 기소가 될 텐데, 권오수도 구속 기소되고, 이종호도 구속 기소될 건데,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가장 염려한 것은, 이 김건희만 왜 쏙 빼냐고,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만 달리는 상황, 우리만 구속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공범 자백서죠. 김건희도 같이 주가 조작했다는 공범 자백서예요. 이런데도 김건희 구속 기소 안 한다고요?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검찰 발인지 이 공범들의 변호인이 유출한 건지 누가 유출한 건지 양쪽에서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유출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건희도 이제 이 구속되는 거, 특검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이 김기현은 도더스 증권회사 센터장 직원입니다. 2차 주가 조작 실행자. 김건희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김건희 계좌도 개설해주고 그런 겁니다. 또 김건희 엑스파일을 관리하는 사람. 김건희 엑스파일은 주가 조작한 것을 정리한 게 아니고 주가 조작하기 이전에 실행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대로 실제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김건희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주가 조작 실행 계획서예요. 실제로 그대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김건희가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지엄마하고 23억 원을 벌게 되죠. 자, 이 권오수는 김건희한테 투자를 권유한 사람,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투자를 하라고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죠. 자, 총책이요, 권오수가. 이종호는 그 밑에서 보니까 40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가 김건희와 40여 차례 연락을 한 것이 이제 밝혀졌죠. 나중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니까 문자를 막 주고받아 이종호하고 김건희가 심지어 먼저 연락이 막 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뭘 물어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에 관한 것을 막 물어본 거야. 이게 이 블록데일이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막 물어봅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막 물어보는 거야. 서로 입맞춤 한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범들 간에 입맞춤이 시도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속 기소가 안 된다고요, 김건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또 새롭게 공개된 건데 이 민모 씨는 이종호의 처남이에요, 처남. 2012년도에 문제를 합니다. 또 다른 주가 조작 종목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그 종목은 상장 폐지가 돼 있어. 이 종목의 이 매도 시기를 알려주게 나가는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은밀한 내부 정보를 유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해가 만일에 김건희가 매도를 했다면 그의 권유에 따라서 매도를 했다면 손해를 피하게 된 거죠. 이것도 내부 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가 조작도 의심해 볼 만해요. 해당 종목도.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 김기현은 편지에 이종호한테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건희를 언급합니다. 김건희만 쏙 빠져나가면 어떡하냐고 같이 주가 조작해놓고 같이 공범인데 이 편지를 쓴 인물 김기현. 자, 심각하죠.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달린다는 표현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인데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며 고민한 내용들을 언급하다 나온 겁니다. 갑자기 3명 영장을 청구했다길래 정말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기를 기대했고 간절히 바랬다며 지극히 상식적으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형님이 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형님은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실질 심사에 나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터 대표를 말합니다. 김 씨는 붙잡힌 뒤 검찰 조사에서 이종호가 왜 출석했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는데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형님이 이종호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어 나는 잘못 없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답한다면 그게 바로 자백이라며 나도 또 전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검거 뒤 검찰 조사에서
이 편지를 본인이 쓴 내용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아본 바론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진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자, 윤석열 쪽은 지 마누라만 싹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받든 아무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다. 정확하죠. 윤석열, 김건희의 특성입니다. 지 마누라만 빠지면 우린 다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내년에 대통령이 되어도 뒤집긴 힘들다고 보고 어쩔 방법이 없었. 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은 윤석열한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김건희하고. 검찰총장인데 저기가 2021년도면 검찰총장 아닌가 윤석열. 자, 같이 만일에 김건희가 같이 공범이라면은 주가 조작이 공범의 남편이 검찰총장인데 우리도 같이 봐줘야지. 왜 김건희만 빠져나가냐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은 없단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죠. 권오수, 이종호 다 구속되니까. 이모 씨와 자신, 블랙펄 등 총체적 주가 조작이란 검찰의 전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지들이. 청구 취지를 회장에게 공유해달라고 지들끼리 적었습니다. 공범들 간에 검찰이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공모하는 이모 거예요. 씨와 공모하려고. 자신을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으니 상황을 뒤집으려면 구속된 형님 이종호 씨의 영장 청구 배경을 자신의 도피 조력자인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지들끼리 정보 공유하려는 조사받은 내용들이 공유돼야 전술을 만들 수 있다며 이 씨에게 공유해달라고 입맞춤 하려는 거죠. 공범들 간에 이렇게 수사 증거를 대응 전략을 짜던 만들려고 하는 김씨는 거예요. 편지를 쓴 뒤 빠져나갈 도피 방법. 생활을 이어오다 10월 중순 체포돼 같은 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 민모 씨는 2012년 1월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창 이뤄진 직후입니다. 민 씨는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만들게 한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가 확보한 두 사람 간 문자를 보면 2012년 1월 9일 민 씨가 김 여사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문자를 보냅니다. 수신자 번호는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과 같은 번호입니다. 민 씨가 김 여사 덕분에 금융 실사를 오전 중에 마감했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20분 뒤 알겠다고 합니다. 자, 이거 사장님 김건희 덕분에가 중요하죠. 금융 실사 오전 중에 마감했습니다. 직원을 보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윤석열이 중수부 과장이죠. 중수부 검찰 내 가장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부서고 특수수사의 정점에 있는 중수부 과장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봐줬다라는 얘기 누군가. 김건희가 무슨 힘 있나요? 아니면 뭐 힘을 썼든지 하여튼간에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봐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윤석열 검사는 그 당시에 중수부 중요한 특수부의 최정점에 있는 과장이었다는 얘기죠. 덕분에 금융실사 오전 중에 마감 잘했습니다. 직원을 보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가 덕분인지 모르겠어요. 김건희가 하여튼간에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데 되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상황. 이것도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되게 했다라면은 원래 되는데 좀 더 수월하게 되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이건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자 민 씨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매도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매도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답니다. 매도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다. 매도 타이밍.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뒤 이놈은. 두 사람의 연락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주가를 뭐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 민 주식을. 씨에게 팩스 번호를 물었고 민 씨는 19초 뒤 팩스 번호를 보냈습니다. 다시 이틀 뒤인 1월 13일 민 씨는 김 여사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김 여사는 민 씨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긴밀하게 대화는 민 소통하고 씨가 있는 속한 거죠. 블랙펄 인베스트가 투자한 엔스퍼트란 회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엔스퍼트 종목.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엔스퍼트를 위해 블랙펄 인베스트가 김 여사에게 돈도 빌려줘, 15억을. 빌렸습니다. 블랙펄한테.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 주주 금융 실사를 위해 김 여사가 이미 갖고 있던 주식
13만 주를 빌렸다가 되돌려준 걸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민 씨가 언급한 매도 타이밍이라는 건 엔스퍼트의 주식을 팔 시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스퍼트라는 종목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김건희가 건드렸던 종목들은 다 상장 폐지거나 되거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런 아주 재무제표도 형편없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엔스퍼트도 뭔가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13만 주를 줘도 빌려줬다 샀다 빌려줬다 하는 거야. 13만 주를 이미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엔스퍼트 이 상장 폐지 회사에 김건희는 매도 타이밍도 알려주겠대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예. 피인가된 공인되지 않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문사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투자자문사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도 되지 않은 그런 회사죠. 이런 회사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엔스퍼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돈도 10억을 블랙펄한테 빌려줍니다. 김건희가.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 엔스퍼트도 주가 조작 종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만일에 내부 정보를 은밀히 받아서 손실을 회피했다라고 해도 그것도 일종의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사전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범죄 행위죠. 엔스퍼트 이 종목도 반드시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가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엔스퍼트 종목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이 회사는 같은 해 7월 상장 폐지됐는데 김 여사가 상장 폐지 전 주식 13만 주를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흔히 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뭔가 있어요. 김건희도 같이 공범의 자백서다라는 얘기죠. 김건희만 왜 쏙 빠지냐? 같이 주가 조작 해놓고, 남편이 검찰총장인데 같이 봐줘야지 봐주려면. 이게 아주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공범들이 지금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이종호도 검찰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잖아요. 김건희하고 통화 40여 차례 한 달 동안에 했다라고 뭐. 검찰에 나가서 자백한 거야, 이종호도. 김건희가 그렇게 믿었던 이종호마저도 검찰에 가서 자백합니다. 그 김건희와 40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하고 주가 조작에 관해서 이것저것 종목 이 매매에 대해서 블록딜 대량 거래가 주가 조작이냐 문제가 있냐 법사가 이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꾸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종호도 그렇게 검찰에 나가서 자백한 데는 이 검찰 김건희를 물고 같이 늘어지면은 같이 본인도 조금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 내에서 진술된 은밀한 내용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JTBC를 통해서 지금 유출돼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두 가지예요, 이건. 검찰 내에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김건희를 쳐야겠다. 치고 구속기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사했던 우리가 직무유기죄로 고소고발을 당한다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김건희를 치기 위한 빌드업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둘째는 이 주가 조작 공범들 공범 또는 변호인들이 유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만 왜 죽냐고 같이 죽어야지. 어차피 2심까지 다 끝났잖아요. 3심 법률심이라서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왜 김건희는 놔두고 우리만 다 그러냐고. 왜 안 봐줬냐라고 괘씸하다. 괘씸하다. 같이 주가 조작 해놓고 그러니까 같이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물귀신 작전 아니면 검찰에 김건희를 치기 위한 빌드업. 그런 거죠. 하여튼 지금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참 한심하다. 이번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윤석열한테 가 있어요. 제2요구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10월 10일 이후에 제의를 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날이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이 씨라는 사람이 국회 나와서 증언 감정을 한답니다. 김건희의 선거 개입
국정농단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답니다. 10월 11일 날. 그래서 그 이후에 김건희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사이는 최악이다. 어떻게든 한번 벼르려고 해보고 있다. 한동훈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란을 획책을 한동훈 하고 있다. 관계가 아주 최악이죠. 그래서 한동훈 추종 세력이 한 20, 30명 됩니다. 거기에 8표 이상만 반란표가 나오면 되는 거라서 10월 11일 넘어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터지고 선거 개입이 터지고 표결을 하게 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저는 통과될 걸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N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